안녕하세요. 에스온 아카데미의 손대장입니다. 자, 드디어 행렬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행렬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덧셈 뺄셈 같은 쉬운 내용들, 요게 첫 번째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두 번째 때는 이제 행렬의 곱셈 부분이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진행할 내용은 행렬의 곱셈이 실수의 곱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행렬의 곱셈의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 자, 단위 행렬, 역행렬을 이해할 때 꼭 필요한 단위 행렬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역행렬, 그리고 역행렬을 이용한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곱셈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지난 시간 리뷰 간단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곱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곱하게 된다. 자, 그래서 C라는 행렬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때 앞에 있는 행렬이 만약 M by N 행렬이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게 N by L이다. 자, 여기서 누가 같았죠? 앞에 있는 열과 뒤에 있는 행이 같아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의 결과는 무엇이 나온다고 했느냐? 자, 결과는 N by L로 나온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는 N by L, 아이고, M이죠? N by L 행렬로 나온다. 자, 그래서 얘가 곱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자, 앞에 열과 누가 일치해야 된다? 뒤에 행이 일치해야 된다. 라는 거였고요. 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 앞에 있는 행, y, 뒤에 있는 열. 자, 요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이제 진행할 거는요, 행렬의 곱셈에 있어서의 성질들을 보게 될 텐데, 대부분은 이제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행렬에서도 거듭제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행렬을 여러 번 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이 거듭제곱은 우리가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정사각 행렬, 여기에 대해서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되는 게 아니라요. 정사각 행렬에서만 이 성질이 정의가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사각 행렬이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행과 열의 개수가 일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쉬운 숫자로 가도록 할게요. 1, 1, 1, 0 뭐 이렇게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a 스퀘어, a 제곱입니다. 그럼 1, 1, 1, 0이고요. 자, 얘랑 똑같은 게 지금 곱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 얘는 2 by 2고요. 얘도 2 by 2잖아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결과값도 2 by 2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의 곱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여기 1,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얘네 합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0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은 자리를 바꿔서 앞에 있는 1행과 뒤에 있는 2열의 곱의 합이 이루어질 텐데 마이너스 1이고 0이죠. 자,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자, 이제 두 번째로 건너갑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2행과 1열의 곱의 합이 이루어질 텐데요. 자, 여기 1이죠. 왜냐하면 1과 0의 합이니까요. 라스트, 자, 6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과 0이니까 그대로 얘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이제 나는 A의 세제곱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A의 세제곱이라는 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A와 A 제곱을 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A 제곱과 A를 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와 a제곱. 자, 여기 먼저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a는 1, 마이너스 1, 1, 0이고요. 자, a제곱은 위에 구해놨던 0, 마 1, 1, 마 1이네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아까 했던 방식 그대로 가볼게요. 1행과 1열. 자, 여기에 곱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위치 바꿔서 1행과 2열. 그럼 마이너스 1과 1의 합이죠. 자, 마이너스 1, 1. 둘의 합이니까 얼마가 된다? 0이 됩니다. 자, 또 바꿔봅니다. 자, 2행과 1열의 곱의 합입니다. 뭐죠? 0이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과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오, 상당히 이상한 구조가 나왔어요. 그죠? 자, 여러분, 두 번째 방식은요.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a 제곱이 먼저, 그리고 a입니다. 그러면 0, 마 1, 1, 마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과 1, 0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1행과 1열. 선생님이 지금 계속 반복하잖아. 행열, 행열 하면서 곱의 합이다 라는 거. 이거 여러분 익숙해지라고 계속해서 읊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0과 마이너스 1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1. 어머, 위에 거랑 똑같네요. 자, 그리고 이쪽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0과 0이니까 없어지네요. 그쵸? 자, 위치 완전히 바꿔서 2행과 1열의 곱의 합입니다. 자, 그러면은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0이 나오고요. 라스트, 어머나. 자,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1과 0이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어때요? 둘의 결과가 일치하는 거 보여지시나요? 자, 그러니까 얘는요, 어때요? 우리가 수에서의 거듭 제곱과 성질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자, 그러므로 위에서 보는 자, a 세제곱이라는 건 a 제곱과 a의 곱이기도 하지만 또한 a와 a 제곱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요 풀어보면은 결국 a 세제곱이라는 거는 a와 a의 곱인데 얘가 먼저 곱해진다 하더라도 다를 건 없다는 거죠. a 제곱이에요. 자, 정사각 행렬에서의 성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얘로 인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거 결국 우리가 실수에서의 지수 법칙과 같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곱셈의 성질에서 자, 무엇이 예외가 있는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에서 결합법칙, 분배법칙, 교환법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무엇은 성립하고 무엇은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립하는 예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일부분이고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특정 숫자로 하는 것보다 A, B, C, D. 그 다음 B는요. W, X, Y, G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 B의 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구획을 나눠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얘랑 얘의 곱의 합이고요. 자, 1행 1열의 성분입니다. 그러면은 AW, BY가 되고요. 자, AX, BZ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CW, DY고요. 그 다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CX, DZ가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A를 바라보도록 할게요. 헷갈리기 쉬우니까 이번에는 얘를 지워주고요. A를 한 번 더 여기다가 네, A, B, C, D 잠깐 와주라 이렇게.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앞에 그 다음 뒤에 구획을 나눠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BA라는 것은 뭐가 되죠? A, W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이 어머나 XC가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네 CX라고 그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 W, B. 그죠? 그럼 BW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BW에 DX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AY. 그 다음 CZ입니다. 라스트 BY. 그 다음에 DZ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위아래 결과를 살펴보면은요, 어때요? 각 구성하고 있는 숫자들, 자, 얘랑 얘가 같아요? 아니죠. BY와 CZ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얘를 유심히 잘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교환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얘가 수에서의 성질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아까 여기서 a 세제곱에서 자, 앞에 두 개를 먼저 곱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a 제곱과 a의 곱이죠. 그 다음에 뒤에 두 개를 먼저 또 곱한다 라고 하면은 a와 a 제곱이에요. 하지만 이 두 개는 어땠죠? 결과가 같았습니다. 즉,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합. 자, 결합의 위치가 바뀌었죠. 얘는요, 그냥 A, B, C라는 곱인데 앞에를 먼저 하든 뒤에를 한 다음에 앞에와 곱하든 그 순서는 상관없어요. 다만 교환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B를 먼저 하든 B, C를 먼저 하든 상관은 없지만 요 순서대로 얘가 앞이고 자, C가 뒤여야 되는 거죠. 앞뒤에 곱.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여기서 BC를 한 다음에 A를 여기다 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A는 저쪽에 곱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항상 앞에 위치를 해야 되고요. BC의 곱은 뒤에 위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배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얘는요, 성립합니다. 분배하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수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상수가, 자, 어때요? 얘를 나중에 이제 단위 행렬을 배우면은 K라는 것은 K2로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위 행렬 가서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이 상수라는 거네요. 맨 앞에 있다가 KA를 먼저 곱하든 아니면 K가 중간으로 끼어들어서 KB 한 다음에 얘가 A랑 곱해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분배 법칙이라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자, 여기서 하나 얘를 영행렬이라고 했었죠. 자, 얘는요.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만 얘는 영행렬이니까 그 누구를 만나도 다 파괴시켜버려요. 자, 다 영행렬이 돼버리는 거죠. 모든 구성 요소가 전부 다 0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요, 어때요? 영행렬 때문에 지금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다 영행렬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포인트는 뭐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의해야 될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렬의 곱셈과 실수의 곱셈을 비교하는 파트인데요. 우리가 보통 왜 그런 거 있잖아. 고등 과정에서도 우리가 허수로 복소수 체계를 배우고 나서 허수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다가 사이드로 한번 적어볼 텐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와 B가 모두 0이다 라는 게 참일 때가 있고요. 거짓일 때가 있습니다. 자, 얘가 참인 경우는 첫 번째, 위에 이 멘션이 참이 되려면은 A와 B가 모두 실수이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0 이상, 0 이상인 두 마리가 더해져서 0이 됐다는 거는 둘 다 0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이때는 참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A, B가요. 네, 복소수 파트에 들어간다. 그리고 허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얘는 거짓입니다. 자, 이때 반례로 들 수 있는 게 무엇이냐? A가 1이고 B가 I와 같은 경우죠. 자, 그러면은 얘네가 둘 다 0일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는 false. 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실수의 곱셈과 행렬 곱셈을 비교해서 얘가 자, 어떤 것은 성립하고 어떤 것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지 자,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요. 대부분 성립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실수에서는 뭐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니. 그죠? 하지만 얘는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죠? 자, 그리고 실수에서는 곱이 0이라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0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얘는 실수라는 겁니다. 이건 복소수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그죠? 행렬을 보도록 할게요. 아, 쏘리. 얘는 복소수에서도 성립은 하는데 요것 때문에 지금 복소수에서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얘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소수에서도 성립해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행렬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행렬로 넘어가면 자, A, B의 곱이 0행렬이 나온대요. 중요한 건 이건 0이 아니라 0행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럼 둘 다 얘가 0이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자, 이거는 얼마든지 반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가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6. 자, 그리고 B는 잠깐만 마이너스 1에다가 자, 4.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얘를 없애려면 2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다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니까 1이 나오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1 마이너스 6.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됐네요.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6에 마이너스, 된다. 자, 그럼 어때요? A, B가 이렇게 있어. 둘 다 영행렬 아니죠? 근데 지금 곱해봤잖아. 자, 마이너스 4에다가 4를 더하면 0이다.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더하면 얘도 0이다. 12에다가 마이너스 10이 0이고 6에다가 마이너스 6, 0이죠. 그러면은 요 경우에 있어서는 A도 B도 영행렬이 아닌데 둘의 곱은 얼마가 되는 거죠? 영행렬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반례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례를 여러분이 나처럼 기억해놨다가 하기는 어렵잖아. 그지? 자, 그래서 자, 얘가 실수와 다르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A가 만약 영행렬이다 또는 B가 영행렬이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A, B가 0이 될 거예요. 하지만 명제가 성립한다 그래서 그 역이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잘 봐주셔야 되는 게 이거는 참이 맞아요. 하지만 그 역, 얘가 명제라면 그 다음에 얘의 역이 있을 거잖아. 역은 뭐가 되는 거죠? A, B가 0이라고 하여 자, A가 영행렬이거나 B가 영행렬이어야 된다라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수해서 A가 0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 어때요? 양변을 A로 나눠주죠. 그러면은 B와 C가 같다는 건 실수에서는 성립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독특한 게 나와. 얘는 왠지 맞을 것 같아. 그치? A가 영행렬이 아니라잖아. A가 영행렬이면은 누구랑 곱해지는 어차피 영행렬이 될 테니까 상관은 없는데 A가 영행렬이 아니라 그럼 왠지 나눠주고 싶지 이걸. 자, 근데 얘를 나눴을 때 B가 C랑 같아지느냐? 이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얘도 자, 이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명제가 있어요. 이 명제가 뭐냐면요. B와 C라는 행렬이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양 옆에 A가 0이 아닌, 그치? 뭐 A가 0이 아니건 뭐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A가 0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변의 A를 똑같이 앞쪽에다가 곱해준 겁니다. A, C. 아니면 뒤쪽에 곱할 거면 똑같이 뒤에다 곱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요. 얘는 참이에요. 다만 얘에 뭐가 있는 거지? 역. 역이라는 거는 A가 0이 아니옵니다. 자, 이때 A, B가 AC와 같다 라고 하여 그러면 A로 나누면 B가 C가 되겠네 라는 것은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반례를 들어서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자, 그래야 우리는 또 이해가 쉽잖아요. 그죠? 단 하나의 반례라도 있으면 다 뒤집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A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B는요. 뚱뚱. B를 그래 1, 2, 3, 4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A랑 B랑 그리고 C는 2, 0, 4, 2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A, B랑 A, C의 결과가 그치? 같아. 볼래요? A, B는요.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2에 마이너스 4니까 또 마 2가 될 겁니다. 자, 마이너스 3에 3, 3, 9니까 6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6에 12니까 또 6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AC를 달려볼게요. AC는요. 좀 멀리 가자. 2,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2. 자, 0, 마이너스 2, 또 마2. 자, 그리고 마이너스 6에 12니까 오호, 얘도 6이고요. 라스트 0, 6 이렇게 해서 6이 나오겠죠. 어머나, 결과가 같아졌네요. 분명히 지금 A를 제외한 B와 C가 동일합니까,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얘가 그냥 틱 곱해지고 마는 게 아니라 곱한 다음에 얘가 그 아래 거와 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수랑은 다른 거죠. 그냥 실수는 숫자 하나일 뿐이잖아. 근데 사실 얘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수로 구성된 집합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을 갖다가 더하거나 그죠? 곱한 다음에 또 더하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순 수 하나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 얘가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일부러 네,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것 그리고 얘는 버릇처럼 기억해놔야 되는 것들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수와 행렬에서의 네, 요 부분들 특히 여기 하이라이트는 얘죠. 자, 요거 명제는 성립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명제에 성립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요 내용이 오늘의 굉장히 포인트가 될 만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늘 저의 픽입니다. 자, 원픽을 꼽으라면은 저는 이거예요.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합답형 문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수능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에서 기역, 니은, 디귿 여기서 옳은 거 모두 고르시오는데 내가 기역은 맞는 거 알겠어. 물론 이번 수능에서는 대부분 수능 모의고사에서 기역은 대부분 다 맞는 게 나오거든. 근데 이번에는 아니었죠. 그것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어쨌든 기역은 맞는 거 알겠어. 니은은 모르겠어. 아니 이거는 틀렸어. 근데 디귿은 모르겠어. 내가 발례를 못 찾았어. 근데 꼭 재수없기 어때요? 기억 있고요. 그 다음에 한 4번쯤에 기억 디귿이 있어요. 그러니까 겁나 고민하다가 대부분 막 찍는단 말이야. 자, 이렇게 발례 찾는 게 중요해요. 이런 합답형 문제에서는요. 정확하게 발례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시간이 짧게 걸려요. 안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유도하다 보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시간 확 지나고.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짜잔 또 하나 행렬 곱셈에서의 주의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요.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수에서는 어때요? 이거 완전 제곱꼴이라고 하죠. 요 두 개를 완전 제곱꼴 얘는 합차 공식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아 얘는 그냥 거듭 제곱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 이거는요 지금 보면은 우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봐봐 A 아까 우리가 A, B랑 행렬에서는 B, A가 다르다고 했잖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위에 일들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숫자에서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요. A 플러스 B가 두 번 곱해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가 네, 분배 들어갑니다. 분배 법칙은 성립한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A 그죠? 근데 분배 그러면 순서대로 해야 돼. A, B야. 자, 그 다음에 분배를 해볼까? 그럼 순서대로 이거 A, B 아니고 B의 A란 말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last. 자, 그럼 B 제곱이죠.
자, 이게 수에서는 얘랑 얘가 동일한 거예요. 자, 이게 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AB랑 BA가 동일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스퀘어, B제곱이에요. 그죠? 자, 근데 얘를요, 행렬의 관점에서 바라보자고요. 자, 행렬에서는요, A랑 AB랑 BA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쓰면 망하는 겁니다. 자, 같지 않다 했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여드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게, 자, 얘랑 얘가 일반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지 않다고요. 자, 얘네 둘이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써야 되는 거. 그러면은 아래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를 따로 써주시는 게 맞아요. 합차에서도 마찬가지죠. A 제곱 마이너스 AB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은데 여기는 플러스 BA라고요. 얘네 둘이 AB랑 BA가 같지 않기 때문에 따로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랑 B가 제곱이 되면은요. 원래는 AB와 AB의 곱이야. 자, 그럼 괄호 생략되면서 뭐가 되죠? AB, AB예요. 자, 근데 얘를요. 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누구랑 누가 같은 거야? 얘가 BA가 AB랑 같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바뀌겠어? A, 그 다음에 A, B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요. 자, 근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쓰겠어? 자, 얘네 둘을 묶어서 A 제곱, 그 다음에 쟤는 B 제곱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네, 이렇게 쓰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치만 행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요. A, B와 BA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 그대로 써야지 별 수 없어. 그치? 그래서 A, B, A, B, 아빠, 아빠 이렇게 써지는 거죠. 자, 요 부분들, 이 주의해야 될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 간단한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A랑 B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자, 얘는 다 2x2 행렬이에요. 근데 이거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달라라고 할 때 그냥 아싸 합차공식 해가지고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 마이너스 AB와 플러스 AB는 같은 게 아니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A 따로 구하고 A제곱, B제곱 따로 구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함부로 얘를 어떻게 합차 공식을 이용하거나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그쵸?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원래는 지금 요거 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단위 행렬까지 가보고자 했는데 벌써 이것만 해도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자, 얘는 두 개를 쪼개서 단위 행렬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위 행렬도 내용이 이렇게나 있어요. 막 켈리 해밀턴 정리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역행렬도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빼가지고 네,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행렬 곱셈의 성질 열심히 복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